도승과 말세우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하늘도 노했는지 몇 해째 가뭄이 계속되었고 특히 한여름의 폭염은 산천을 불태워 버릴 듯했다. 그래서 한낮이면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도승이 한낮에 충청도 증평 사공리를 지나다가 우물을 찾았다. 무더위 속에 먼 길을 걸어오느라 갈증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에 이르렀는데도 우물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민가가 대여섯 채만 있어도 근처에 물을 깃고 빨래터로 쓰는 공동샘터가 있기 마련이었다. 우물을 찾지 못한 도승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승이 물 한 사발 얻어 마실까 하오만. 잠시 후 방에서 그 집 안주인이 나오더니 말했다. 아유 스님, 날도 무더운데 마루에 앉아 잠깐 쉬고 계십시오. 금방 물을 길어다 시주하겠습니다. 안악은 길어다 놓은 물이 떨어졌다면서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고 도승은 안악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하며 그 집 툇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길러간 안악이 1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호호, 물을 길러간 사람이 여태 돌아오지 않으니. 도승은 목마름도 잊은 채 안악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집 안악이 돌아온 것은 1시간 반이 훌쩍 지나서였다. 안악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한 손으로 이마에 구슬땀을 쓸어내며 이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아이고 스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악이 사발로 물을 떠서 스님 앞에 내밀었다. 도승은 우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시원하게 한 사발 들이켰다. 그런 다음 궁금증을 풀려고 안악에게 물어보았다. 물을 길어오는데 한참이 걸리는 거 보니 셈이 꽤 먼가 보. 안악이 손을 내젓고 나서 말했다. 아이고 스님 말도 마세요. 우리 동네에는 셈이 없답니다. 물을 한번 길어오려면 10리나 가야 된답니다. 도승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까 우물이 보이지 않더니 역시 그랬군요. 소승이 뜻하지 않게 폐를 끼쳤소이다. 아유 뭘요. 어차피 길어와야 할 물인걸요. 도승은 안악의 수고를 거듭 치하해 주었다. 그런 다음 무슨 생각에선지 짚고 온 지팡이로 그 집 마당을 3번 두들겨 보고 나서 말했다. 호호, 과연 이 마을은 물이 귀하겠구려. 예? 층층이 안반으로 뒤덮인 땅이라. 그러하나 염려 마시구려. 내 비록 스쳐가는 객승에 불과하나 이것도 오면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갈증을 덜어준 고마움에 보답하는 셈치고 우물 하나 선사하고 가리다. 말을 마친 도승은 그 집 울타리를 벗어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다. 얼마 후 동네 한복판에 이르러 큰 바위에 다가서더니 역시 지팡이로 3번 두들겨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마을에 도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청년들에게 말했다. 우물을 원한다면 이 바위를 파보시오. 청년들은 어이가 없었다. 아 스님, 이건 바위가 아닙니까? 청년들은 믿기 힘들다는 투였으나 도승의 표정은 잠옷 엄숙하기까지 했다.
어서 이곳을 파시오. 그러면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물이 솟아날 것이고 여름에는 입안이 얼얼한 냉수가 나올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철에도 넘치지 않을 것이외다. 청년들은 도승의 말에 압도되어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 스님 말씀을 믿고 한번 파보자고. 그래, 이 바위를 꺼내서 정말 물이 나온다면야? 청년들은 그 즉시 팔을 걷어붙였다. 마을의 곡괭이란 곡괭이는 죄다 가지고 나와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정 10명이 사흘 밤낮으로 곡괭이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물줄기가 보이기는커녕 바위도 깨뜨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도승은 계속해서 파라고 독려했다. 청년들도 내친 걸음이니 포기할 수가 없어 힘든 작업을 이어갔다. 그렇게 닷새쯤 곡괭이질을 계속하자 바위 틈에서 희미한 물줄기가 비쳤다. 청년들은 믿기 힘든 사실에 감격하면서 미친 듯이 파내려갔고 마침내 맑은 물줄기가 콸콸 터져 나오면서 금세 한길 우물 높이가 되었다. 청년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샘물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저마다 한 모금씩 들이키며 즐거워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물은 꿀보다도 귀한 생명의 원천이었다. 한동안 그런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던 도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조용히들 하고 소승의 말을 들어보시오. 청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들의 은인인 도승에게 모아졌다. 앞으로 이 우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엔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숭거리며 동요했지만 도승은 애써 무시한 채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지난날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 임금을 패하고 왕위에 오르는 일이 있었소. 만일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외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낙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이고, 스님, 이 우물이 그렇게 무서운 물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겠습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십리박 계곡물을 떠다 먹고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스님이 한바탕 너토르숨을 짓고 나서 말했다. 호호호, 너무 걱정들 마시오. 이 우물이 3번 넘치는 날이면 이 세상은 이미 말세가 되어 있을 테니 여러분은 그때 이곳을 떠나면 되는 것이요. 그 말을 마친 도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현이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맛 좋은 우물을 얻게 되어 부쩍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서너시 모이기만 하면 비슷한 말을 주고받았다. 어휴, 마을에 평생 수건인 우물이 생겨서 좋구만. 그러게 말이야. 마을에서 물이 솟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기이한 일이야. 도승의 말이 꺼림직하긴 해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날개 없는 소문처럼 빠른 것도 없다고 우물이 3번 넘치면 말세가 온다는 말은 차츰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도승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우물이 넘친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그렇게 그 우물은 인걸 마을은 물론이고
그 고장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어느덧 훌쩍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새벽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한 안악은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우물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번졌고 고장 사람들은 곧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뒤 왜구가 침범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곧 임진왜란이었다. 그 후로도 또 한 번 이 우물이 넘쳤는데 1950년 6월 25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다. 그날도 새벽부터 우물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민족 동란의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우물은 이미 2번이나 넘쳐 흘렀다. 지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정량을 유지하며 조용히 샘솟고 있는 이 우물은 언제 또 다시 넘칠 것인가? 도승의 예언대로 과연 세상의 종말은 찾아올 것인가? 지금도 증평 사공리의 말세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또 가물거나 장마가 들어도 줄어들거나 넘치지 않는 채 한결같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가 되어주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 우물이 지닌 전사를 자랑하며 자비로운 불심을 떠받들고 있다. 한 도승의 신통력과 예언은 신비로운 전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비로움과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인생의 정도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다.